지금은 우리가 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윗사람들의 눈치 혹은 누군가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맞게 그분들의 어떤 비위에 맞게 대충 누구한테 이거를 갖다 미루고 전가하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돼요. 저는 이렇게 되면요. 이거 백날 뭐 한다고 난리 쳐봐야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예, 여야 정치 구단들의 또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으로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표정이 어두우세요, 이현주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니에요. 그때 왔는데 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가 어두운 소식만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같이 전념이 그래도 인사는 됐어요. 밝게 인사를 하고 네. 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현 수장님도 두 분과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잼버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폐영식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7시부터는 K-팝 슈퍼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제 안전사고 없어야 된다. 이런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잼버리가 끝나면 책임 규명의 시간이다. 여야 모두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 이상민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보통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책임 빙봉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떠넘기 예. 하는데 누구도 여기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보면은 이제 중앙 정부의 그 행정부 권한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죠.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부의 순회도 같은 당이지만 전에는 송 지사에서 김관영 지사로 예, 넘어갔습니다. 송화진 지사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부처도 담당자도 막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잼버리라는 이거 아주 길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잘 챙겨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잼버리 이 프로젝트를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 없이 중앙정부도 챙기지 못했고 지자체도 챙기지 못했고 예. 그러면서 그냥 이어달리기를 하지는 못하고 분절된 사태를 맞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바지에 오니까 뭐 하나 제대로 기반 시설도 안 돼 있고 관리 운영도 졸속부실하고 그거에 문제점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그냥 뭐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어느 전북도 또는 중앙부처의 관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현장에 밤에는 좀 서늘하대요. 이불 덮고 자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현장과 이 책상머리하고도 분절이 돼 있고 또 지난 정권 또는 지난 지자체 지역 정부의 그 수뇌부나 실무자들하고가 이어달리기를 못하고 계승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분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맞았다. 그런 것들이 이런 사태를 맞이했고 이 잼버리는 또 하나의 오송이었고 또 하나의 이태원 사태였다. 또 하나의 오송이고 또 하나 이태원 사태였다. 자, 이현주 의원님은 그래도 여당 측으로 나오셨으니까 또 대응에서 잘한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 여당 측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시고. 그 저희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못 하겠는데. 아니면 쓴소리니까. 네, 또 쓴소리의 코너니까. 네. 아니 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 지금 난국이다. 난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무적으로는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그렇죠. 연맹, 그러니까 책임자는 총재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란 말이에요. 근데 집행위원장인 뭐, 전북도지사. 그렇죠. 전라북도야 뭐 당연히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되게 황당한 게 이 스카우트 총재 누군지 거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존재감이. 와중에 한 번도 얼굴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평소에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총재라든가 지금 사무총장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스카우트 한국 스카우트 내부도 굉장히 문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주무부처는 여가부 아닙니까? 근데 여가부는요. 일찌감치 폐지하겠다고 했던 부서예요. 그래서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을
장관을 뽑아놓은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폐지하는 부서에다가 장관을 뽑아놓고는 예. 그 장관이 제대로 일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제대로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무부처 장관이 돼서 또 누구랑 협의하고 누구한테 보고하냐. 협의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예. 보고를 국무총리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럼 이상민 장관도 지금 보면 이태원 사태를 비롯해서요. 참사를 비롯해서 어허. 어쨌든 사실은 기각 헌재에서 기각은 됐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사실 이미. 인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명예가 회복됐으면 이거는 깔끔하게 사퇴하는 게 좀 맞았다고 보거든요. 아하. 명예는 회복이 됐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계속되자 그럼 누구 하나 그렇게 백몇십 명이 참사가 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뭘 보면요. 무슨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도 한 명도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일선에서 고생했던 실무자들만 전부 막 기소되고 난리예요. 지금 재판하고.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총리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잼버리 준비 상황에 그죠? 대해서도. 그러면 이분이 보고를 받는 그 잼버리 특별법에 의하면 보고받는 그 지휘자로 돼 있어요. 어쨌든 특별법에는. 예. 그러면 자신이 뭐 하는지도 잘 몰랐다는 얘기고 보고 제대로 받으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누구 하나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뭐냐. 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예. 큰 국제 행사 치러서 이렇게 망신당한 적이 없어요. 올림픽 2번 했던 나라인데.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심각한 게 저는 뭐 이런 뭐 전북이 어쨌고 뭐 여가부가 어쨌고 누가 어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국민들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처를 반드시 어루만져야 되는데 이거 누구밖에 할 수 없냐면 대통령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 대통령이 해야 된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나요?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사과해야 대통령이 된다. 이게 뭐 자기가 대통령 항상 보면 윤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법적 책임이 없으면 사과하거나 뭔가 책임지거나 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전체 국민들이 완전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최고 지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이게 아하.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저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수습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사과가 먼저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사를 언급을 했고 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땐 둘 다 하면 되죠. 아, 국정조사든 아니 그러니까 특별감사 이거 다 해라. 가지고 또 여야가 뭐 이걸 하느니 말은 신뢰해버릴 그건 소모적인 거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그게 하자. 예. 다 하자. 아하. 이게 자, 진 교수님.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또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법률상으로 뭡니까?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 여가부가 책임되어 있고 이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어가지고 예. 멀쩡한 제대로 치를 수 있었던 행사를 못 치룬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저 뒤에 뭐 여기 가지고 뭐 누구 손흥민 경기 받대더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 감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저는 근데 이건 일상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이 사업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다 있을 거고 엑스포에도 있을 것이며 아마 저 부산 그 가덕도 공항에도 다 이런 것들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카르텔 그게 말씀이시죠? 본질이 아니라 예. 이 문제는 뭐냐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예. 이걸 짚어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가 자신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체를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난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 국무총리 주재 회의가 딱 2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예.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난 6년 동안 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딱 2번 현장 방문한 한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해결 과정은 보면 이게 잘 모를 때는 보수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움직임 딱 알 수 있는데요. 예. 이건 딱 6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6글자로 전라도 잼버리.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전라도가 잘못한 거고 전라도 카르텔이 망친 거고 전라도 카르텔을 감사하고 그렇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한다. 저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업체를 붙였는데 뭘 장관을 또 새로 뽑겠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가부는 놔두고 전라도 카르텔을 부시는데 힘을 쓸 것이다. 저는 늘 그런 식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것 매뉴얼이 같습니다. 있거든요. 항상 자기들이 책임질 상황이 있으면 항상 나쁜 놈을 찾아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들 갖다 불려가지고 그걸 본질적인 어떤 걸로 하고 그걸 때려잡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붙여. 무슨 카르텔.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맨 뻔한 지금요. 요번에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시는 지금 이 처리 과정의 문제가 아하. 바로 잼버리가 실패한 가장 본질적 원인이에요. 과정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는 행태가 아하.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어떤 본질적 원인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항상 말이죠. 문제의 본질이나 어떤 이것도 잼버리 행사의 본질,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뭘 하더라도 제일 높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아하. 이게 이태원 참사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뭐 인사하고 공천하고 관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수단적인 거고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윗사람들의 눈치 혹은 누군가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맞게 그분들의 어떤 비위에 맞게 대충 누구한테 이거를 갖다 미루고 전가하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돼요. 저는 이렇게 되면요. 이거 백날 뭐 한다고 난리 쳐봐야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올 그래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봅니다. 스카우트 출신이고 또 이제 어떠한 문제 난맥상이 드러나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행안부 장관도 직접 현장에 가라고 하고 여가부 장관이 현장에서 계속 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도 할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이상민 의원님. 하여간 뭐 뒤에 사태 수습을 하는데 예. 그거는 뭐 어느 공적 기구든 다 나서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미 저질러진 그 과실, 과오 책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면밀하게 따지고 예. 책임도 규명하고 또 신상필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잼버리가 이제 태영식 폐영이나 또는 뭐 마지막 그 K-팝 공연까지가 잘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그때까지는 여야가 좀 하여튼 자중이 좀 필요하고요. 자중이 그러나 필요하다. 뭐 추후에 또 특별감사든 국정조사든 모든 동원을 해서 난단치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 예, 잼버리뿐만 아니라 우송도 그랬고 좀 황당하잖아요. 예. 이태원도 그렇고. 이게 누가 책임을 분명히 그런 엄청난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뭐 역할 뭐 이것이 지금도 아직도 아리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것이 그냥 잼버리가 혼자 불쑥 터져 나온 어떤 그런 실책이 아니고 지금 최근의 상황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하면 더 엄청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아주 엄정하게 체크하고 짚고 책임 물어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한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부가 대응이 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고 또 발언을 했는데 또 윤재옥 그것도- 원내대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망언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 뭐 망언이라는 말도 망언 좀 지나친 말이고 지나친 말이고 또 김한규. 날아갔다라는 말도 당의 공당의 야당이지만 아하. 그렇게 조칠 일은 아니죠. 조칠 일은 이제 아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사태가 그렇게 됐으면 날아가지 않도록 다른 지혜나 보완을 빨리 해서 아하. 이거를 우리가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성숙된 모습 아닐까요? 예, 부산의 딸 이현주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부산 사실 엑스포.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예. 좋은 상황은 아니죠. 좋은 상황 아니다. 원래도 그렇게 우리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사우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워낙 그저 돈이 그거 하고 많아가지고, 있었기 돈이 때문에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 지금까지 어떤 경과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분명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상태 잼버리로 상황. 인해서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하. 특히 영국 언론이라든가 영국 쪽에서는 그 4천 몇백 명이 오는 바람에 예. 그분들 자체도 자기들도 자기 책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하. 그쪽 영국 스카우트 쪽에서도 그렇지 아하.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 학부모들이 난리치고 했을 테니까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갖고는 서로 그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치해도 좀 걱정될 네, 수 있다. 걱정이 되죠. 아하.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뭘 지금 또 어떤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왜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건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가용장을 총동원하라고 대통령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됐냐 이러셨잖아요. 예. 이게 뭐냐 하면 그 지금 장관이라든지 정무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실무를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잼버리라든가 이런 게 뭔지 우리가 예.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선의 실무자들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묻고 그들을 기소하는 행태들이 쌓이면서 아하. 실무자들이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무자들한테 다 미루지 말고 정무적 책임을 위에서 딱 먼저 지든지 그게 아니면 윗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현장 실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든지 예. 둘 중에 저기 하나는 돼야 되는 이상민 의원님. 예. 예,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30여 년 전에 88 올림픽을 잘했고 잘 치렀고 또 여러 차례 동계올림픽도 아시안 게임도 잘했고. 했고 또 크고 작은 학술대회나 국제 행사를 많이 잘해왔고. 치러왔어요. 예. 잘했어요. 대전 요 엑스포도 근래 했었고. 와서 지금 예. 문제가 터져서 그런 것이니만큼 예. 다시 한번 이제 주습하고 좀 냉정하게 좀 따져서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저희들이 그 뭐 앞으로 있을 그런 부산 엑스포나 그 이외의 국제 행사들은 너끈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수습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다 집어서 뭐 형사 처벌하고 이런 거는 뭐 그 있으면 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정치권이라든가 아하. 좀 윗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입은 국민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사기 문제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듬을 것이냐. 뭔가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조직 위원장인데 예컨대 여가부가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도 행안부가 있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 이름만 올려놓은 거라며요. 공동조직위원장이 5명이에요. 도대체 누가 컨트롤 전체 누가 컨트롤 하느냐 말이지. 이 주체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의 핵심이고 그걸 반성하는 게 핵심인데 이제 또 뻔할 겁니다. 무슨 카르텔 그래가지고 저기 또 뒤져가지고 유병호 시켜서 감사시키고 또 이제 이 난리 치겠죠. 예, 뭐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일단 퇴영식이 잘 마무리되길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는 오늘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의 순직 사건의 수사단장이었죠. 박정훈 대령이 오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하면서 오늘 제3의 기관의 수사를 받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관련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예, 지금 이제 목소리 들으신 분은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수해 지원을 나갔다가 이제 순직했던 최승훈 상병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초 조사 수사를 합니다. 그 기초 수사 결과를 이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틀이 지난 시점에 또 이제 그 지난 1일이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라. 그리고 또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에 갔더니 차관의 지시사항이다 하면서 혐의 내용은 빼라. 수사라는 용어도 빼고 조사라는 용어를 써라. 해병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뭐 이런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자,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시니 이상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수사 외압이라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 구체적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드러났습니다. 예. 그럼 철저히 밝혀서 만약에 그것이 외압이고 부당한 거였다라고 하면 아주 1벌 100개로 해야죠. 이거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그때도 법무장관하고 지금 검찰총장하고 늘 싸웠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예. 또 윤석열 총장. 예, 총장. 혹은 싸워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를 뚝 떨어뜨리고 결국 정권 교체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지금 1년, 2년 남짓한 이때 자기네 권부 내에서 이 간단한 사건 아닙니까? 책임의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규명하려면 이런 거 그대로 팩트대로 하면 될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수사 외압이 이루어지고 이 수사단장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현주 의원님. 네, 해병대원이 그때 포구 속에서요. 이 구조 활동을 할 때 이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잖아요. 이거는요. 엄마들이 들으면 이건 까무라칠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들을 갖다가 마음 놓고 군대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 또 무슨 형사 책임 따져가지고 이게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몰랐으면 아무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상당히 윗선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윗선의 책임이 필요하다. 그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께서 그냥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과거에요. 1991년인가 그때 이 대학생들이 그때 강경대 사망 사건이 그 집회할 때 집회하는 대학생을 경찰이 때려가지고 뭐 뭔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복체포자가 쇠파이프로 두개골에 한골될 때까지 때려서 심장마비를 자세히 죽었죠. 아시는데 그래서 그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망 사건이 있자마자 그 다음 날 내무부 장관이 사직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무직 장관은 정무직 아니에요. 정무직은요 정무적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짐으로써 그 사람 잘못했다 뭐 어떻다 나중에 사법적인 책임 뭐 이런 그런 거 게 떠나서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이 사회가 이걸 정상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뭐 어떤 사회적 그 뭐 살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의 어떤 해소의 과정. 그 해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상실감을 이 보듬어 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모든 것을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일선의 실무자들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때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자, 진 작가님. 일단 그 외압은 뭐 확실해 보이고요. 뭐 수사를 뭐 수사라고 하지 말아라. 조사로 해라.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라. 이게 사실은 문제 이걸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경찰에다 이첩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의견이니까 경찰에서 알아서 해달라. 근데 그것도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막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보고를 했고요.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사령관도 보고했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뭐냐면 차관선으로 뭘 타고 들어왔단 말이죠. 사령관에게 문자가 왔다. 장관보다도 윗선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뭐 대통령실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통령 안보실이나 그쪽이고 지금 저 야당에서 의심하는 건 그 김태효 제1차장이 문제 있는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뭐랄까 같이 근무했던 그게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인지
근데 뭐, 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제 문자 보낸 적 없다. 포렌식까지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병대 사령부 정책실장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이 수사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단장은 거절했고 그건 뭐 보고라인이 아니니까 이건 뭐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내렸던 외압도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정부에서 서훈 국방부 장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밈스에 있는 그러니까 군대 통합 정보 시스템에 있는 이 북한 그 당시에 관련돼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걸로 지금 직권남용으로 구속하고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방부 장관 한 일은 다른 건가요? 같은 종류의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어떤 판단을 할 겁니까? 이제 곧 보면 알겠지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누군가. 두 번째로는 왜 했는가. 이 두 가지를 밝혀내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 해병대 대령 박정훈 이제 수사단장 입장은 자기가 이제 기초 수사를 해보니까 이 광유를 봤을 때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책임이 있었던 것 같다. 무리하게 지시한 정황이 있어서 본인은 수사 내용에 넣었는데 왜 이제 국방부에서는 직접 가시는 사람은 한정해라 이렇게 지시했을까? 그 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상민 의원님.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면 뭔가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뭐 사단장을 책임을 안 지우게 하려고. 예. 근데 그렇게 수사는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그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책임이 있냐 없냐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그 지휘부에서 그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한 것부터가 제가 볼 땐 정당하지 않는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칫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이 정식의 어떤 수사 지휘 체계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얼마 전에 보면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제보 저 사람들의 시민들의 제보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은폐하라고 지시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의혹이 정황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무자들은 아무런 울타리 없이 완전히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그 최위험 최전선에 지금 밀려나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만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쨌든 누군가들은 이걸 비호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후진국적 현상이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농단 수사로 뜨신 분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런데 그분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다? 저는요, 대통령께서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바로잡지 않으시면 본인의 어떤 정권의 기반 자체가 도덕적 정통적 기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국방부 인사처리입니다.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대통령실 내에서의 내분도 저희는 포함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사람들을 인사하기 위한 작업에서 벌어지는 내란이 포함돼서 이번 일이 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것은 박정훈 아닌가. 대령의 이 행위는 집단 항명입니까? 이상민 의원님?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항명인가요? 좀 오버 아니에요? 이걸 왜 그냥 아니 그러니까 부당한 짓이 있고 부당한 거부한 거는 오히려 당연히 거부해야죠. 집단 항명이라고 안보실에서 하니까 잘해달라고 했다는 거 그럼 거부해야지. 그러면 얘 학계하고 맹종하면 그게 오히려 불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수사한 거에 부끄러움이 없기 항명이 아니라 그건 잘한 것이다라고 박수받을 것 같은데. 위에서 압력을 넣는 게 아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자기의 수사의 결과나 이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기의 판단하고 어긋나서 자기 양심을 팔아서 만약에 타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정부는 지금 김태우 씨를 공익제보자라고 사면해주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집단항명이 말이 됩니까? 그러네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민주당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혁신위 활동이 이제 51일 만에 조기 마무리된 듯한 상황입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 굉장히 또 설화가 많았고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많았습니다. 자, 혁신위 활동 총평 우리 이상민 의원님부터. 백해무익. 백해무익. 사자로 성어로 얘기한. 또 하나는 백해무익. 개딸들의 그 뜻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걸 반영하려고 아하. 했다. 아하. 지향 가치는 개딸. 지향 가치는 개딸을 개딸이었고 개딸당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아하. 네. 근데 민심이 허용치 않죠. 음. 민심하고 지금 소위 개딸 등의 일그러진 팬덤, 이 과다대표되어 있는 이런 아주 그리고 과다대표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왜곡되어 있고 어쩌면 폭력적인 이런 당내에 그런 일그러진 정치 행태 문화를 바로잡는 게 저기 혁신의 1차적인 대상인데 예. 그거는 뭐라도 그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개딸당을 지향을 했으니 예. 뭐 당으로서는 정말 백해무익에 끼친 것이다. 뭐 이제 이상민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내 의원님들도 이게 혁신이라는 게 피를 흘려야 될 것인데 피 한 방울 안 흘린 혁신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이현주 의원님은 다른 당 얘기지만 자, 어떻게 보셨는지. 예. 아니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요. 예. 민주당이 혁신위를 포도들석하니 출범하긴 했는데 예. 뭘 했는지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 안 좋은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뭐 의도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혁신이가?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중들한테 전혀 어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끄럽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래의 어떤 혁신 자체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예. 그 주변의 어떤 그 구설수라든가 이런 잡음이 너무 위원장의 심했어요. 설화. 네, 그러니까 남는 건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물론 뭐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전략적 과오가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다. 좀 혁신을 이번에 굉장히 회심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을 텐데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안타깝게 뭘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네. 애초에 혁신 알잖아. 뭘 혁신해야 될지 다 알잖아요. 그걸 딱 피해가지고 혁신하는 신용만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평가할 만한 게 있다면 일찍 해산한 거 예정보다 그거 하나 평가해 줍니다. 51일 만에 조기 해체한 게 아니 이게 괜찮을 만하다. 국민들 대다수가 민주당이 뭘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장 비근한 예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5년 만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정권을 잃었는가? 아하. 라는 것이 저는 혁신의 과제 중에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과제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좀 보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게 의원님 뭐 하셨어요? 딱이요. 의원님 뭐 하셨어요? 아니 뭐 그렇게 질책하시면서 할 말이 없고요. 혁신위원은 아니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한마디로 민주당 상식에 안에서 이렇게 막 욕을 했었어야지. 쓴소리 많이 하셨습니다. 쓴소리 한마디로 많이 상식에 하셨는데. 반한 거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내로남불, 위선적, 그다음에 방패정당, 또 방탄정당. 1인정당, 사당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강성 팬덤들 뭐 열성 지지자들이라고 칭하는 분들의 정치 그런 분리관들.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게 일그러지고 있고 뭐 이게 뭐 그냥 딱 드러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도 못 댔어요. 오히려 자. 이재명 지킴이를 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정도니 뭐 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김은경 위원장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신 분 중 후진을 위해 용퇴 결단하실 분들은 다음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 현역은 아니지만 또 여러 차례 의원하신 분들은 다시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불출마 결단을 내려달라. 오선의 저도 이상민 의원님. 오선이기 때문에 그 말 저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예, 말씀 주시죠. 그건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 저 교수가 그런 얘기 할 입장은 못 되고요. 아, 본인이나 그런가요? 본인 주변이나 잘 챙기고 이 선거직은 임기가 선출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마다 임기가 지나면 다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신임을 받든지 아니면 퇴출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신임을 받아서 오선되거나 이현주 의원처럼 심판을 받아서 떨어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이현주 갑자기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다 그렇게 꽁하시네.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런 결정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스스로 나가라. 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자기적이고 그럼 속셈이 뭐냐 이거예요. 속셈이. 속셈이. 예. 그리고 돈 받은 사람들이 다선이 받았습니까? 또는 저기 뭐 가상화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저 다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초선, 대선, 다선 이것 때문에 구별을 짓고 분류해서 선거학을 짓고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그 책임 규명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자, 이현주 의원님.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 여야 공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계파 싸움도 심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천 가지고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애썼던 많이 것 했다. 같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때 보면 제 기억으로 예전에 아마 10년 전쯤에 민주당의 공천 기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객관적 기준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위 뭐 20-30% 정도를 잘라낸다. 뭐 당무감사라든지 공천 평가라든가 라고 했을 때 그때 배점들이 다 있었고요. 예. 근데 그 배점과 기준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선이니까 뭐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나가라. 기득권 좀 내려놔라. 그런 의미에서 신인들하고 신인 가산점도 주고요. 예. 그다음에 다선들에 대해서 어떤 다선들이 특별히 더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혹하게 매길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이런 어떤 구체성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다선 나가라. 다선이면 다 용퇴해라. 나가라. 이것은 사실 다선 중에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초선이면 그럼 다 괜찮습니까? 제가 봤을 그렇죠. 때 지금 우리 정치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선들이 초선들이 문제다. 줄 서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 작가님이 또 가장 큰 문제의식이 그죠? 있죠. 초선들. 아니 저는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이번 국회는 그런 이번 것 국회는 같아요. 여야 막론하보다 네. 초선들이 정말 초선이 문제다. 왜냐하면 초선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의정 활동이나 자기의 소신이나 국정 철학은 없이 그냥 줄 서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도 훌륭한 양질의 사람들이 초선도 있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초선들이 있거든요. 뭐 최강호 의원이라든지 너무 실명을 거론하지 너무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주시고.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도 말씀해 황운하 주세요. 의원도 있고 예. 국민의힘에서 그 47명 그저 나경원 연판장? 할 때 그 연판장 돌렸던 그 사람들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바로 정치 떠나야 될 사람들이고 국민의힘은 47명을 그러니까 통으로 예를 말씀해 들어서 주셨고. 이런 예. 사람들을 초선이었어요. 어떻게 걸려낼 것인가 이런 게 혁신위의 핵심 활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예. 일을 막게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혁신위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친위대 역할을 한 거고 마지막까지도 그 충실하게 폭탄 하나 던져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김성애 소장님도 한 말씀 예, 주실까요? 그런 경우에 초선들을 위한 뭐 방패막이를 해줬다라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준이 아직도 남아 있고 당무감사를 다 진행을 하고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민주당도 현역 의원들도 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의원마다 등급을 나눠서 받았는데 뭐 제가 등급은 알 수 없지만 이미 받아 놓은 상태고 여기에다 이제 의정활동 평가를 별도로 더 더해서 전체를 합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위 지금 10%는 40% 감점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다는 건데 예전에 하위 20% 그냥 공천 탈락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기준이 완화되긴 했는데 이런 기준들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먹힌다면 저는 그 민주당에서 제대로 의정활동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속간에 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혁신회의 내용 보고 또 발끈하셨어요. 농사를 짓고 수확할 권리가 있다. 나만큼 투쟁하고 나만큼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박지원, 천정배, 추미애 전 의원 등 올드보이에 귀한 이상민 의원님. 가혹한 질문입니까?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알겠습니다. 먼저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한 말씀 주세요. 예. 이재명 대표 체제 지금 일거는 팬덤 아까 바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예. 사실 공천 과정에 뭐 제가 누워서 침 뱉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훗날 보니까 뭐 저도 공천 받아서 당선돼서 21대 국회 입성을 했습니다만 예. 민주당도 다시 보고 체크해야 되고 보완하고 고쳐야 될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다. 근데 더구나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너무 왜곡돼 있어요. 리더십도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들이 과연 정당하고 올바르게 될까? 라는 점에 아마 올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미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는 작업도 안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건 쳐내기 위한 거다. 소위 비명계를 쳐내기 위한 거다라는 강한 의심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 불신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천 과정이 순탄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선에 맞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로는 매우 좀 어두운 상황이죠. 만약 이거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후보자 예비 경선 후보자들이 다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 쉽지 않아요. 오비들도 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오비라고 오지 마라. 객관 누가 봐도 이건 예. 어쩔 수 없다. 아하. 또는 뭐 자기가 부족한 게 없어도 당을 위해서 아하. 뭐 이런 정도는 감내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누굴 권위를 누구 어떤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또는 지도부의 권위나 리더십을 과연 신뢰하고 따라야 되겠다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현주 의원님이. 저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는 예. 본래 이 경쟁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당 지도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당 자체가 다당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함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기득권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중들도 뭔가 이렇게 좀 더 쇄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로라든가 선배 정치인으로서 역할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로라고 다 같은 원로가 아니고요. 선배라고 다 같은 선배가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선배 역할을 그러니까 국회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원로들이 거기서 중재 역할을 하고 이 국회를 갖다가 정상화시키는데 역할들을 하시는 걸 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은 더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계속 선수만 쌓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젊은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 이상민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소장파들이 자기 역할 잘하고 그러면 노장들이 나설 계제가 없어요. 노장들께서 나오시는 거는 보니까 이 판은 야 진짜 초짜들 완전히 형편없다 하니까 나서겠다 이런 겁니다. 박지원, 그러니까 천정배, 저는 추미애가 나온 이유가 있다.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가 심판하도록 하면 심판하도록 해라. 그러면 알아서 유권자들께서 잘 걸을 것이다. 근데 좀 버니 샌더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나 선수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맞아요. 그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오비들이 유명세 말고 그러니까 본인의 인지도 말고 지금 2023년, 2024년에 대한민국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들고 있느냐 이걸 들고 있다라고 하면 선언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하던 거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서 하라고 나오시는 것은 당연히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 무슨 특정인이 어떤 또 지도부에 누가 이걸 거르지 말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유권자가 가장 지혜로워요. 보면. 알겠습니다. 유권자의 선택. 자, 이런 가운데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가 굉장히 관심을 띄는 가운데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8.15 사면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분이 또 재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포기하지 말고 경쟁에서 제일 좋은 후보면 김태우 씨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아니 보세요? 이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규칙 사유 없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누구 마음대로요? 대통령 아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거는 김명수 정말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뭐 이게 김태우이.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직 뭐 이분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밖에서 알려진 것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과거에 그 언제죠? 민주당에서 그 후보 안 내겠다고 그 당헌 당규 해놓고 나중에 다 고쳐가지고 낸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본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이 돼서 또 선거에 나온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사면 대상 조금 이게 저는 대통령 사면권 자체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이 이거 아주 전근대적인 제도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사법 내용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면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사면 되고 잘 안 보이면 그냥 계속 삽니까?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결국엔 참 염치가 없는 시대, 탈염치, 모렴치의 시대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죄 판결 받았고 3개월 만에 사면해줬고 그러면 사면 대상에 대통령 넣고 사면권 하는데 이거 참
법무장관도 그렇고 그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예. 그 멤버들 그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또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줄줄이 참 파렴치 모렴치한 사람들이다.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 정신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다. 거기다가 이제 다시 또 이번 보궐선거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 그럼 이런 방법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공천을 안 하고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유권자의 그런 선택을 잔머리 굴리는 죄송합니다. 잔꼼수.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예. 살짝해서 그런 아니, 잔꼼수. 이번에 사면을 해준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 나가란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 네. 어제도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걸 딱 들어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이분들이 벌써 이렇게 짜고 있구나 하는 느낌 아. 딱 들더라고요. 약간 이현주 의원님? 제가 볼 때 지금 교만한 정치 세력이 교만한 정치 세력이. 국민들한테 인정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려고 이런 정당이 되려고 탄핵 이후에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사죄하고 무릎 꿇고 빌었느냐. 국민들이 겨우겨우 지금 살려준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언제 그랬느냐 지금 이 태도는요. 왜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히다. 자 이런 건데 이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위기로. 둘 다 위기인데 이제 권영세 의원은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150석을 넘는 게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현주 의원님은 현재 추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 이 지금 김태우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청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공천하면 그러면 전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패다. 뭐 정말 한 몇 개 그 강남 이런 데 빼고는 서울은 수도권은 네, 전패일 진짜 거고요. 이게요. 진짜 예. 정말 우리 당도 참 내세울 게 없고 이 대호각성 개가천선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다가 국민의힘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국민의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예. 아유 참 서로가 하여튼 희망의 등대. 서로 희망의 등대다. 심지어 지금 지라시로 그 다음 총선 국민의힘 블랙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명단에 보면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딱 들어가야 되겠고. 네, 이제 아니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얘기한다. 각오하고. 아니 근데 현역 지역위원장이세요 아직? 아직 안 잘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현주 의원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이현주 전 의원은 똑똑하고 맑은 사람이다. 당에서 키워줬으면 한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본인도 지금 10개월 정직 받아가지고 지금 당원권 정지인데 오히려 이게 지원 사격이 안 된다. 자 이현주 전 의원님, 홍 시장님께 입장 한 말씀 해주세요. 자 그만 좀 하세요. 그래. 아니 칭찬해 준 걸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감사한데. 맑은 사람이다. 똑똑하고 맑은 사람이다. 그 표현은 참 감사하죠. 예. 근데 저는 그 당이 키워줘야 된다. 네. 지금 뭐 당이 키워주고 어쩌고 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예. 엄청 컸다는 걸 홍 시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미 넘어섰다.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이제 여러 이제 소장파 또 이제 개혁 보수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현주,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설도 있습니다. 벌써 거기까지 제가 갔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유승민 절대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받을까 말까 이고. 국민의 내부에서.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구월하듯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이현주 의원도 성깔상 공천받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오늘 내 발언한 거 보니까 이미 수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신당 창당하는 게 낫겠다. 대통령실에서 아니 왜 남 얘기하실 거예요? 자 이현주 의원님은 보시기에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으실 거예요. 서로 너무 이게 덕담이 너무 근데 자 그럼 신당 창당설. 아니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보수가 변화하겠다고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반사적 이익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현재 예. 윤석열 정부가 더 심하다. 근데 이 정도였나? 박근혜 정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이게 당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요.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해가는 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따위로 할 거면 공천 신청 자체를 제고한다.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항상 당이 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공천에 대해서도 보이콧하고 우리 길을 공천을 가겠다. 보이콧할 정도다 이 따위라면. 우리 길을 가겠다. 아니 그래서 뭐 춤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정치판에서 정치 계속 줄 서가지고 정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못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역사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20초. 예. 뭐 자 이런 결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고 결기를 뭐 불출마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볼 아니,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출마로 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죠. 그 불의가 있다면 맞서 싸우고 예. 정의를 바로 세울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0초? 국민의힘에서 구질구질하게 공천 받으려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홍준표 시장 마무리해 쫓아가서 주세요. 어떻게 좀 해달라. 아니 이미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 하지 마시고 자체가 이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판 쓴소리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이현주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